네, 민주당의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조작됐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북 송금 사건은 저는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일부는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다 둔갑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걸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유죄로.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김성태 진술이라든가 네. 안부수 씨 진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유죄가 났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아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뭔가 어떤 그 내분이라든가 그 선언을 통해서 진상을 밝혀질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이 사건이 조작됐다라고 검사장 출신의 여당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인데, 자, 1, 2, 3심을 거치면서 유죄가 확정됐어요. 함께 보시죠. 1심 징역 9년 6개월, 2심 징역 7년 8개월, 3심 징역 7년 8개월, 혐의 대부분 다 유죄가 판결됐고요. 본인의 뇌물 의혹과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주된 혐의는 1, 2심의 판단이 모두 다 같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억울하다라며 특별 사면 링크를 공유하고 있고요. 변호사는 이재명 죽이기 위해서 이화영 죽인 게 본질이다, 사건은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뭐 어디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1, 2, 3심은 다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는데 뭐가 조작됐다는 건지, 조작된 증거는 뭔지, 오히려 법원이 기각한 건 야당에서 주장했던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이 오히려 기각됐는데 이게 뭐가 조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이죠. 진술. 진술 세미나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연어 술 파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억울하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관련된 증거는 사실 검찰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전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말의 신빙성으로 판단받은 재판입니다. 특히 뇌물죄는 이제 본인 개인 비위 사건이니까 제외하더라도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 김성태 이 쌍방울 전 회장 등 쌍방울 관련자들의 진술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진술이 오염됐고 본인들의 이 비위, 알선수재 등의 비위를 감하기 위해서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하고 본인한테 다 뒤집어 씌웠다. 그 진술은 맞춰진 진술이다. 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 그 주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검사를 했던 경험상 이게 뭐 진술로 만들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적 의견으로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사면하고 바로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사건에 대한 어떤 개인적 판단들은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 사건도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부인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확정 판결의 핵심적인 유죄 인정의 사유가 관련자들의 진술이고,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본인의 이해와 결부된 사건이었다고 하면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을 때 과연 그 진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 상황이 되면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박균택 의원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의견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논란의 이 핵심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조작됐다라고 말하는 여권 핵심 의원의 이 주장인 건데,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3심 사법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김관섭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박균택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근데 연수원 동기고요. 또 인성도 훌륭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또 이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좀 사람이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검찰이 조작됐다고 하면 본인도 검찰 고위급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검사했을 때 다 조작을 했다, 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우리 애가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일단 첫 번째는요, 대북 선거 관련해서 관련자의 진술이 조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이건 조작됐다고 주장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화영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요, 그 같이 술 먹고 돈 입금하고 그런 내용 다 나와 있거든요. 돈 보낸 거. 그래서 팩트에 의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안보수라지 몇 명 진술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김성태의 어떤 쌍방울 회사를 위해서 했냐 안 했냐 그건 뭐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 돈이 오고 간 거 그런 건 다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대법원이 또 1심, 2심이 다 판단을 한 거거든요. 사실관계 팩트에 의해서. 근데 이걸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플리바겐이 뭐 얘기하는데 지금 뭐 플리바겐이 해서 그 사람들이 입건을 안 했습니까? 기소를 안 했습니까? 플리바겐이 할 수가 없어요.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량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은 절대 이화영을 옹호하면 안 돼요. 왜 옹호하면 안 되냐면 저 7년 8개월의 형수에는 뇌물죄가 들어가 있거든요. 뇌물 있죠. 근데 뇌물도 굉장히 질이 나빠요. 그냥 법인카드 쌍방울에서 받아서 뭐 핫도그 사 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쌍방울에서 그냥 이렇게 봐주세요 돈을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요구를 합니다. 법인카드 요구하고요. 차 달라고 요구하고 또 차도 조금 안 좋은 차주니까 새 차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요. 이렇게 질이 나쁜 뇌물 받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화영을 왜 옹호한다는 이해가 가잖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을 분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제가 좀 이해하겠어요. 대통령을 보호해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개인적 비리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을 끝까지 조작됐다고 왜 이렇게 옹호를 하는지 그 이화영을 옹호하면 이재명 대통령 뭐 관계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더 이상 옹호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 났으면 대법원 판결에 어떻게 보면 불복하면 안 된다 인정해야 한다 이런 정도 좀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이런 정도 언사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다 조작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뇌물죄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 아까 그렇잖아요. 그 변호사 김광민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작 수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화영이 유죄니까 변호사도 있잖아요. 이재명이 유죄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 확정됐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유죄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좀 전략적으로 저는 잘못하고 있다. 이화영을 너무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은 꼭 마치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인 것처럼 어떤 뉘앙스를 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